자, 필수 이제 4번.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별표를 쳤어요. 자, 다음에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요? 지금 수열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저 양의 값인 100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음수가 나오는 건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언제 처음으로 음의 항이 나타나는 게 몇 번째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 제 몇 항에서 n번째 항에서 음수 0보다 작아지는 게 나타날 거냐. 자, 부등식으로의 식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n값들은 무수히 많겠지. 언젠가부터 시작한 n부터 계속 그 뒤로는 음의 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을 만족하는 최대한의 n값이 바로 문제가 원하는 그 항의 번호다, 이런 뜻인 거야. 가볼게요. 자, 첫째 항 플러스 n-1d. 자, 요게 이제 일반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입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음수니 an이 0보다 작다의 부등식을 만들고, 자, 그럼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103보다 작으니까 n값은 3분의 103보다 크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n값이구나. 자, 그러면 3분의 103이라고 하는 거는 34. 땡땡땡. 자, 그러면 제 34. 몇보다 큰 거니까 35항부터 음의 항이 시작이 되겠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음수가 되는 항은 제 35항이 되겠다. 자, n에 관한 일반항이 0보다 작아요. 그걸 만족하는 n값들, 그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문제가 원하는 n값이 되겠다. 접근 오케이? 일반항을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도 봅시다. 다음의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양수가 되냐. 자, 1번하고 다르게 얘는 음의 항부터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수열입니다. 증가하는 등차 수열. 그러면 제 몇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에서 양수가 되겠니? 자, 양수가 되는 항들의 시작이 누구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 플러스 n-1d. 자, 그러면 일반항. 자, 6n-46이 일반항의 식이 되고,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0보다 클 거니를 풀어라. 자, 그러면 6n은 46보다 크다. 자, n은 7. 얼마. 자, 그러니까 8번째 항부터 양의 항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 8항부터 8 이상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올 거고,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제 8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거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점점점 감소하는 등차 수열과 증가하는 등차 수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자, 그것에 대한 양수 음수의 변화를 일반항으로 이렇게 추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의 계획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일반항의 식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최소의 n값, 자연수의 n값, 일반항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최소의 n값, 이렇게 찾아준다.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번의 접근과 5번의 접근은, 자, 이번에는 양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는 애인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100보다 커지는 항들이 나타나니, 0보다 커지니 100보다 커지니, 같은 식인 거 연결되겠죠. 자,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d가 100보다 커진다. 자, 4n-3 우변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n값은 4분의 103 25. 몇이지? 25.75? 25. 몇보다 크다니까 이제 26항부터 100보다 커지게 된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26항이 되겠다.
자, 방금 전에 양수, 음수, 100보다 크다, 100보다 작다. 자, 접근 방법 다 같은 거 이해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6번을 보시면 문제가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 두 수를 차례로 구하세요. 자, 이렇게 수열을 이루는 그 안에 숫자를 넣는 방식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몇 개를 넣었냐? 2개를 넣었대요. 2개를 넣었는데 등차 수열을 만든대. 그러면 얘가 몇 번 짱이고 얘가 몇 번 짱인지 모르겠으나 4개 항이 등차 수열이 됐으니까 18이라고 하는 수에서 공차를 1번, 2번, 3번 더하면 9가 됩니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개가 있냐는 공차를 몇 번 더했냐 이런 식인 거야. 아, 자 그러면 9라고 하는 값은 18에다가 공차를 3번 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18에서 3을 빼면 15. 여기서 3을 빼면 12가 가운데 들어갈 2개의 수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자, 18과 9 사이에 2개를 넣은 건데 그냥 순서대로 쓴 거예요. 18과 9 사이에 2개를 넣은 건데 9하고 18을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18부터 9까지예요? 아니면 9에서 18까지예요?를 말해준 게 없죠. 이렇게 된 수열이든 이렇게 된 수열이든 누가 앞에 있냐 누가 뒤에 있냐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는 공차 3번 더하면 18이 나오니까 공차가 3이에요. 공차가 3이니까 3 더해서 10이고 15야. 그래서 12하고 15가 가운데 들어가는 두 수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앞에 있든 누가 뒤에 있든.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그래서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를 너무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앞에 있고 뒤에 있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운데 있는 두 수는 어떻게 풀어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7번 보시면요. 3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자, 어떤 수열을 이루는 연속하는 3개 항을 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1씩 늘어나니까 10번, 11번, 12번, 100번, 101번, 102번. 연속하는 3개 항. 연속하는 3개 항을 대표하는 가장 흔한 표현이에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처럼. 여기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둘 때도 있고 n-1, n 플러스 1 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번호가 연속하고 있구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항번호가 연속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항번호는 상관이 없어요. 3개의 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얘가 n번째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고 얘가 그 다음이야. 중요한 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중항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쓰라는 거예요. 중항. 자, 그럼 걔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중항은 2배를 하면 앞뒤 합과 같아요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의 2배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합과 같아요 라고 하는 x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연속하는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차 중항을 이용하자. 자, 이걸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이나 2분의 5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세 양수 이래버렸으면 얘는 좀 안 되겠죠?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두 개가 모두 가능한 x값이 됩니다.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의 2배가 앞뒤의 합과 같다. 등차 증항의 성질 되겠습니까?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할 건데, 자, 8번에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때 선생님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할 내용입니다. 자, 방금 7번에서는 어떤 미지수로 3개 항을 주고 그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8번 문제는 뭐가 달라요?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세근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근을 문자로 지정해 놓고 풀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세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떠올려요? 알파, 베타, 감마를 떠올리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 셋이 뭘 만드냐?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 세 개의 근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친 첫 번째 의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를 문자로 표현할 때 그때의 방식이에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됐든 그 값에다가 공차를 더하고 공차를 또 더하고, 자, 연속하는 등차 수열을 이룩하는 세 수는 다음의 식들이 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놓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얘보다 공차를 더하네, 그 직전에 있는 애는 여기에서 공차를 빼내, 이렇게 세 개를 두는 게 더 편해지는 겁니다. 연속하는 세 수. 자, 조금의 부연성을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럼 어떻게 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이렇게 놔도 되지만 n 그 전에 1 작은 거, 그 뒤에 1 큰 거,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주로 이렇게 놓고 씁니다. 이렇게 놔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숫자를 우리가 풀 때. 그래서 연속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다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거 기준으로 공차 뺀 거, 공차 더한 거, 이렇게 세팅을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그게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세 근을 뭐라고 둔다? 뭐 베타를 쓰든 베타, 그 다음 베타 더하기 공차, 베타 빼기 공차,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자, 연속하는 세 개 항을 이렇게 두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는 A-D, A 플러스 D라고 놓는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보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A-D, A 플러스 D. 자, 얘네가 세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정보는요. 자, 이제 3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혹시 까먹은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첫 번째,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 근의 합 A분의 C. 세 번째,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기억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풀라 이 소리인데, 자, 요렇게 세 근을 놨더니 세근의 합의 모습을 보세요.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을 더했더니 3a입니다 라고 간단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세근의 합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니까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그게 3인 거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1입니다가 얻어진 거예요. 이 과정 이해되니? 이해돼 지금? 그러면 a가 누구였냐? 세 개의 근 중에 하나가 a였잖아. 근을 하나 찾은 거야. 공차는 몰라도. 그럼 근이 1인 걸 알았으니까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근, 세 근 중에 하나의 근을 찾아내서 대입해서 k를 찾는다. 그러려면 세 근을 다음과 같이 세팅한다. 세 근을 다음과 같이 세팅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하나 찾는다. 그러면 그 근을 대입해서 k를 찾는다. 자, 1, 2, 3단계 이해되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1, 2, 3단계. 세 근을 다음과 같이 둔다. 그걸로 근을 하나 찾는다. 대입해서 k를 찾는다. 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3개인데
그게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럼 세근을 이렇게 놓는다. 우리가 이제 저 등비 수열에 가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해 주겠지만 세근을 등차 수열일 때는 이렇게 놓는 게 이 문제풀이의 지분이에요. 거의 다입니다. 자, 요걸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우리 확인 체크 중에 다음의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기억나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나?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a로 나눌 때에 그 나머지는 뭐랑 같다? fa.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a를 대입한 값과 같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얼마? f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f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f2.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등차 중앙이니까 등차 중앙의 2배는 앞뒤에 있는 항의 합과 같아요 라고 써서 A가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등차 수열과의 등차 중앙을 이용한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 이제 특강입니다 해서 나온 부분은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진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열이에요. 뭐 지금 칠판에 보이니까 언급만 하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자, 확인 체크 연습해 보세요.